안녕하세요. 다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챗GPT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걸 이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거의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다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챗GPT는 전 세계 언어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전 세계 언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요 정도 데이터가 이제 GPT-3에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 일반 크롤링, 웹 텍스트, 책, 위키백과 이런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킨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챗GPT, 네, 언어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아주 크게 만들었으니까 거대 언어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 GPT-3까지는 이렇게 데이터가 오픈되어 있었어요. 근데 4부터는 뭘 어떻게 학습을 시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걸 이용을 할 때 한번 학습시키는데 비용이 한 20억 정도 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그냥 우리가 데이터만 이렇게 모아 놓는다고 해서 똑똑해지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앞에 뭔가를 띄워놨습니다. 자, 무한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한번 다 같이 외쳐볼게요. 네, 무한. 도전. 그렇죠. 이걸로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무한했더니 왜 도전이 나올까요? 이 한국이라는 이 언어에서 무한이라는 단어 다음에 가장 가중치가 높은 단어가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똑같은 이 사각형을 띄워놓고 대덕연구단지에 가서 무한 이렇게 하면 증식 이런 것들 얘기해요. 정말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이죠. 무한 동력 이런 것도 얘기하고요. 요식업체 분들 모아놓고 하면 무한 리필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 사이에 나오는 가중치라는 건 상황에 따라서 학습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걸 한번 여쭤볼게요. 1박? 전국? 그렇죠. 전국 노래자랑 안 보잖아요. 안 보면서 왜 노래자랑이 나올까요? 이게 가중치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막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무한이라고 했을 때 궤도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 내가 좀 나이가 들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중치에 따라서 말을 쭉쭉쭉 만들어내 주는 게 바로 챗GPT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진실인지 가짜인지 관심 없어요. 그냥 만들어내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중치에 따라서 말을 쭉쭉 만들어 주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를 비워놓고 이거 맞추기를 학습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를 비워놓는 거는 뭐 구글이 주로 하는 방식이고요. 바로 뒤에 걸 맞추는 거는 챗GPT, 네, 오픈 AI가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챗GPT를 어떻게 사용할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해보셨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쥐고 싶어요, 사람들이. 근데 얘한테 물어보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챗GPT를 바로 여기에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물어볼 텐데 제가 어떤 농기구 회사의 CEO예요. 그래서 미래 비전을 만들겠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농기구를 수출하는 K농기구, 우리나라 뭔가 잘 되면 앞에 K자를 붙이는 게 국룰이죠. 네, K농기구 회사의 미래 비전을 작성해줘 라고 하면 네, 얘는 바로 미래 비전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네, 나오는 결과 보면 네, 웬만한 신입사원들보다 훨씬 낫죠. 그렇죠? 이 정도로 딱 만들어서 사장님한테 갖다 보여줘요. 네, 그러면 사장님이 흠칫 놀라면서도 뭐라고 한 번은 이렇게 반려를 시키죠. 너무 정직한데 특이하게 다시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다가 AI를 넣어서 다시 작성해줘. 자, 이렇게 하면 이 전체 내용에서 갑자기 인공지능이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뭐 시리, 클로바 뭐 이런 애들은 대화가 이어지지 않죠. 오늘 날씨가 어때? 오늘 날씨가 맑습니다. 그럼 난 뭘 입을까? 네 마음이죠. 그냥 그러고 끝나요. 근데 챗GPT와 같은 요즘 기술들은 언어 모델 안에 메모리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의 대화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미래 비전이 나왔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또 기자들 모아가지고 기자회견 같은 거 해야 되죠. 비전 선포식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도 자료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 네, 바로 보도 자료도 만들어줘요. 이게 가능한 게 한국어로 되어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그 안에 문서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문서에 보면 제안서, 결과 보고서, 뭐 보도 자료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작년에 제안했던 그 제안 작업을 했었는데 한 80장 정도 되는 자료였어요. 모든 제안서에는 앞에 아무도 안 읽는 그럴듯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챗GPT한테 맡겼어요. 하다 보니까 잘해서 한 60장 정도로 챗GPT가 쓰고요. 제가 마무리로 20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술평가에서 1등을 해서 제가 그 사업을 수주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웬만한 사람이 쓰는 것보다 훨씬 결과가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으면 이 내용을 농업일보 홍길동 기자에게 보낼 수 있게 메일을 작성해줘 라고 하면 네, 바로 메일을 작성해 줍니다. 그렇죠? 정말 그럴듯하게 잘 써져요. 여기까지 하면 벌써 반나절 일정이 벌써 방금 몇 분 만에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첨부 파일로 네, 뭐 이렇게 쭉쭉 다 써주는데 제가 또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저한테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거절을 해야 되겠죠. 근데 거절 메일 쓰는 게 굉장히 시간과 노력과 감정 소모가 심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얘한테 그 메일을 복붙해요. 이런 메일을 받았는데 돈도 안 되고 사회비계도 적어서 거절하려고 하는데 좋은 관계는 유지하고 싶어. 메일 써줘 라고 하면 답신을 만들어줘요. 그럼 얼른 복붙하고 안 보내고 빨리 보내버립니다. 네, 그렇게 해야 시간을 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또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 내용을 뉴욕 타임즈의 리차드 기자에게 보낼 수 있게 영어 메일로 작성해줘.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영어 메일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리차드 기자한테 보내주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이렇게 다시 검토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한테 계속해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거 문장을 좀 더 아름답게 다듬어줘. 혹은 리차드 기자는 알고 있는지 벌써 한 10년 정도 돼서 조금 더 편하게 써줘. 라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이 바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달라졌냐면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만 번역을 한 게 아니에요.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I hope this message found you well 이런 것들 붙어 있죠. 이게 뭐냐면 영문 메일에 관행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메일이면 메일, 보도자료면 보도자료, 뭐 결과 보고서는 보고서 거기에 맞는 톤앤맨에 맞춰서 작성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는 게 나쁜 걸까요? 아니죠. 네, 뭔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제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게 초기 마찰이에요. 초기 마찰을 얘가 먼저 만들어주고요. 이걸로 내가 결과를 만든다면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주는 문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목차를 만들어줘. 이 챗GPT나 이런 애들도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는 양의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체 내용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얘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뭐냐면 목차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 줘 라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 줘요. 얘가 어디에선가 본 듯한 자료들을 모아서 목차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이 목차에 나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로 넣거나 빼거나 해서 그 목차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문서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한테 필요한 거,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만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들 이력서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력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니면 작성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얘한테 넘기고 내가 뭘 보충하면 좋겠니? 나는 이 분야에 지원할 거야.
라고 하면 이력서를 그 분야에 맞춰서 다시 재조정하거나 빠진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네, 챗GPT는 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제가 방금 순식간에 뭔가 많은 걸 했죠. 저기에다가 요즘은 뭘 하느냐면 이 내용으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앞에서 인사를 할 수 있게끔 인사말을 2분 정도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인사말이 나와요. 그럼 그거 가지고 앞에서 기관장이 발표를 하는 거죠. 네, 친애하는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근데 이 챗GPT도 분명히 한계는 있어요. 네, 다 될 것 같지만 한계가 뭐냐 하면 초기 버전 같은 경우는 2021년 9월 달에 학습이 멈췄고요. 지금은 아마 2022년 1월까지 버전이 있을 거예요. 얘도 거짓말 얘기 잘한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얘가 거짓말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환각 증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풀어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 역사서적인 조선 왕조실록이 기록돼 있대요. 네, 꽤 유명한 사건입니다. 네. 요 비슷한 걸 이게 이제 환각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데이터 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비슷한 걸 제가 한번 네, 사용을 해 볼게요. 자, 여기가 청량리니까 네,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4.0은 할루시네이션에 잘 안 걸립니다. 네, 다시 3.5로 돌아와서 한국의 전통 요리인 청량리 무침의 레시피를 알려줘. 이런 무침은 들어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근데 얘한테 물어보면 레시피를 만들어줍니다. 네. 이따가 가서 이거 해 드셔도 돼요. 예, 얘는 어디엔가 있는 그 무무침의 레시피를 끌고 와서 그냥 비슷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시고 이력서나 다른 데 쓰시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 순식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4.0 이상을 사용하면 돼요. 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없다. 그러면 인터넷에 가서 찾아봐요. 그리고 그런 거 없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네, 검색 엔진에 있는 챗GPT를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빙 안에 챗GPT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4.0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보면 코파일럿이라고 이렇게 알록달록한 버튼이 있죠. 네, 요걸 눌러보면은 네, 바로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이게 챗GPT 4.0하고 같은 모델을 쓰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변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제가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인구수를 2000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표 형태로 출력해줘. 자,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뭔가 검색 엔진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대화를 하면 실제로 가서 자료를 찾고 정리해 주는 역할을 이제 얘네들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 형태로 나왔고요. 지금 인구수가 이렇게 쭉 증가되고 있는 것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자세한 정보가 있죠. 자세한 정보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여기 보면 cosis.kr이라고 돼 있죠. 이게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서 벌써 자료를 찾아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얘가 나쁜 말을 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해요. 기업에서는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얘는 나쁜 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 인공지능을 만들고 나서 얘한테 나쁜 말이란 무엇인가를 수많은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다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그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또 한 번 학습을 시켜놨어요. 자, 이런 걸 한번 물어볼게요. 몰래 앞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 자, 이런 걸 물어보면 얘는 대답을 해줍니다. 그건 불법이라고.
그렇죠? 무조건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니에요. 불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얘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얘는 약간 설명충이에요.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해줘요. 뻔한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줍니다. 자, 좀 더 대놓고 한번 물어볼게요. 사는 게 힘들어. 마약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 자, 기본적으로 다 걸러지죠.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나쁜 말을 하는 순간 조 단위로 들어간 사업이라도 금방 사업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네, 계속해서 열심히 네, 커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인공지능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로봇이에요. 인공지능이 영혼이라고 치면 몸에 해당되는 게 바로 로봇이겠죠. 이 로봇 산업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봇 한 대에 한 2억 정도 한다 생각하면 살까요? 한 대 2억. 만약 5천 정도의 임금을 주는 사람을 한 3년 정도 쓴다라고 생각하면 2억짜리 로봇이 오히려 더 싼 거예요. 왜냐하면 로봇은 파업도 안 하죠. 4대 보험 안 해줘도 되죠. 휴가도 안 줘도 돼요. 게다가 시키는 건 꼬박꼬박 그건 잘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 로봇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로봇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로봇 쪽에 보면 테슬라가 로봇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첫 해에는 물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쫄쫄이 입고 나왔어요. 근데 2년 만에 로봇이 이렇게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해에는 거의 재활치료 받는 로봇 같았는데 1년 만에 걸어 다니기 시작했고요. 지금 거의 2년 만에 제대로 된 로봇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로는 테슬라 공장에서 지금 2대의 로봇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픈 AI라고 하는 챗GPT 만드는 회사에서도 로봇을 만들었어요. 네, 좀 더 정확하게는 로봇은 피규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 오픈 AI는 여기에 들어가는 인공지능만 만들어서 탑재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말을 걸죠. 그럼 그 말에 따라서 얘가 동작이 되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Can I something it? 해서 내가 먹을 만한 거 나한테 좀 줘봐 라고 했더니 얘가 잠깐 고민하다가 사과를 집어서 줘요. 물론 이제 반전은 뭐 저 사과가 독사과였다 이랬으면 좋겠지만 네, 정상적인 사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들 중에서 쓰레기만 집어서 옆으로 옮겨줘. 말로 하면 말귀를 알아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AI가 이렇게 사각형의 이 모니터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죠. 이게 다 바깥으로 나오는 시기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봤을 때는 5년이 안 걸릴 것 같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 사이에 로봇이 하나 둘씩 이렇게 계속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래도 여기 와 계신 분들의 세대까지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되면 우리나라에 사람이 없죠. 그렇죠? 제가 충청남도 쪽에 갔을 때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그쪽 동네에 마을버스가 100일 동안 안 다녔대요. 사람이 없어서 운영 비용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막 버스가 100일 동안 안 다닐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걸 이때까지 재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억지로 다니게 했는데 이젠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이 0.76, 0.6 부분적으로 그렇게 떨어지고 있죠. 이게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2명이 결혼해서 0.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한테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AI 시대에 이 커리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주어져 있는 AI 엔진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저건 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고 있는 일에 최대한 많이 접목을 해 보세요. 빙도 아마 사용을 다들 해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팁이나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또 다 각각 다를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보시고요. 다음에 또 쉽게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윈도우즈 안에도 이미 챗GPT가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윈도우즈 코파일럿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영수증 인식 이런 것들도 다 자동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피스에도 지금은 다 챗GPT 같은 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하면 네, 자동으로 이렇게 문서도 작성해주고 이런 것들이 돼요. 이게 작년 11월 30일 날 나왔는데요. 그때는 영어만 지원됐어요. 그랬는데 올해 4월 30일부터 한국어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워드에서 그리고 엑셀에서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 필요한 작업들을 이제 대화로 다 해결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특이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AI가 얼마나 우리의 일상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이 대한민국이에요. 73%가 AI가 우리나라의 일상을 가장 많이 바꿀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 반응이 별로 없는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고 뭔가 받아들일 때마다 나빴던 기억보다는 좋았던 기억들이 더 많거든요. 농경사회에서 갑자기 고속도로 하나 놓고 용광로 하나 설치하고 배 만들기 시작하고 뭐 반도체 이상한 D램 만들다가 지금 삼성전자가 나오고 네이버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뭔가 항상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진보적인 선택을 했을 때 리스크는 있지만 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몸이 원하는 선택이 있고 머리가 원하는 선택이 있어요. 몸은 항상 머물러 있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머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돼라고 하는 선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또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뭐 축구 선수가 했던 얘기인데, 네, 하고 싶은 걸 많이 하면 나중에 해야 할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거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저희 집 첫째, 둘째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하고 싶은 것보다는 지금 시기에는 해야 될 일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1분 정도 남아서 마무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의 시기는 약간 로켓 사업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로켓의 1단 로켓을 이제 20대에 비유하거든요. 왜냐하면 10대까지는 이제 발사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카운트다운하고 발사 준비하다가 20대가 되면 1단 로켓을 달고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힘차게 올라가야 될 시기가 바로 20대입니다. 그때 이제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면 궤도까지 못 올라가요. 그래서 해야 될 걸 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30대가 되면 이제 1단 로켓 떨어지고 2단 로켓으로 바뀌어요. 추력은 그만큼 안 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3단은 40대예요. 보통 40대에 가장 많은 걸 이룬다고 하죠. 이제 그 근처까지 가면 3단 로켓에서 정밀하게 궤도에 올려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네, 그게 40대에 해야 되는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50대, 60대부터는 그 궤도에서 계속 돌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명이 닿으면 다시 지구로 떨어져서 없어지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만든 프로젝트 X처럼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 없어요. 네, 부활 이런 건 없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20대 1단 로켓 혹은 2단 로켓 시기이니까 그때 힘차게 AI들과 함께 미래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